27살 신현재 씨는 은둔 청년이었습니다. 집안 사업이 망한 뒤 친척까지 6명이 함께 9평짜리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스탠드를 켜면 그 불빛이 밝아서 가족들이 잠을 못 자니까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복도로 나가서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대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일도 너무너무 많은데 저 친구는 유일한 고민이 대입이구나.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대입은 우리 또래 아이들은 당연히 하고 있는 고민이니까. 대학에 진학해서도 닥치는 대로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20살 때는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했고요. 나중에는 그 러쉬라는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콜센터에서도 알바를 해보고 또 학원에서 강사로 일해보기도 하고 조금 다양한 일을 했어요. 결국 절망과 우울감이 밀려오면서 취업도 포기하고 스스로 방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를 고립돼 있다가 최근 다시 용기를 내고 밖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늦어지면 신입사원으로 취업을 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스펙이 높은 사람들도 다들 신입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요즘엔 경력직만 뽑는다고 하는데 나이까지 많으면 취업이 안 되겠구나. 이제 나는 진짜 벼랑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떠밀려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은둔형 청년은 24만 4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청년의 2.4%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우리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뭐 80년대만 하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립과 은둔의 이유가 결국은 또 굉장히 절망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패가 반복되었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탈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수저 계급론이 현실인 사회. 금융자산 하위 25% 부모의 자녀는 상위 25% 부모의 자녀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8%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일자리 임금 수준도 11% 낮고 근무 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 격차는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물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수저 계급론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부모의 경제적 뒷받침과 재력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만약 그 기회 불평등을 나누는 그 기준이 단순히 돈이라면 그 사회는 국가는 한번 그 상황이 맞는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만약 이게 부모의 재정 제약 때문에 이런 그 개인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국가의 생산성과 미래는 사실은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37살인 용경 씨는 빌라에 혼자 삽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전 이사 온 이 집에 외부인을 들이는 건 처음. 마음이 영 불편합니다. 책상은 생활용품으로 덮여 있습니다. 수건에 필기구, 먹다 남은 일회용기, 식재료를 산 영수증들입니다. 뭔가 주워 담은 종이 상자가 가득합니다. 2주, 3주 안 나간 적도 있었고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외출은 집 앞 슈퍼마켓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 대학 졸업 직후 지난 15년간 집에만 머물렀습니다. 좌절 절망감이 심한 것 같아요. 자꾸 나이만 먹고 떨어지다 보니까 그 좌절. 사회에선 용경 씨를 고립 은둔 청년이라 부릅니다. 밖에 나가면 머리 아프고 눈 아프죠. 일단은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걷는 것도 힘들고 다리가 후들후들거려가지고. 괴로운 건 고립 은둔 청년들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39살 아들 현우 씨가 돌연 방으로 들어간 건 4년 전. 디자이너를 그만둔 뒤였습니다. 가족도 병 들어가고 식사도 얼마나
하고 대화도 응연하고. 그 사이 어머니는 아들을 딱 2번 봤습니다. 포부지를 못하고 바퀴벌레처럼 도망가요. 어쩌다 이제 만나면 벽을 보고 생사는 이제 밤이면 불이 켜지니까 그 불 켜지는 거로. 또 다른 고립 청년 지영 씨의 집.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걔네는 그렇게 방에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웃으면서 생활할 수가 없잖아요. 고립운둔 청년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도 없습니다. 최대 54만 명에 이를 거라는 추정만 있을 뿐입니다. 정부마저 올해 처음 실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심한 자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잘못됐고 자기가 부족하고 나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잘 살아가는데 자신이 도태되고 피하는 건 자기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가해자와 달리 쉽게 일탈을 시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묻지마 범죄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굉장한 프레임을 씌우는 거죠. 그럼에도 여전히 따가운 세상의 시선. 이들은 오늘도 자신만의 공간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